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재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하였다면 그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시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소유를 정해야 되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소유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보통 이혼 소송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나 재판을 통해서 이혼 신고가 끝난 이후에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기금속 등과 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산은 당연하고요. 주식이나 가상자산, 향후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같이 자산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산 중에서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나 혼인의 지속기간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맞벌이를 한 경우라면 보통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고 육아나 가사노동 등도 포함해서 누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큰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이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만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에는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의 액수는 배우자의 외도 등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위자료만 받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재산까지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혼 시 상대방의 배우자가 지급받을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